31도에서 36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백신이 넘쳐나는 미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이란 추가 접종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이 자국민들에 대한 부스터샷 추진을 중단하고 대신 그 백신 물량을 저소득 국가에 접종에 써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면역이 돼야만 이 코로나 재앙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턱없이 부족한 인도에서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델타 변이가 새로 생겼고 이 바이러스가 지금 국경을 넘으면서 미국은 다시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가을엔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부자 나라가 지금처럼 자국민들만 면역시킨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거창하게 인류에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경제쇼 유튜브뿐 아니라 콩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콩 앱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 사교육, 그다음에 지금은 또 온라인 게임 산업에까지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자국 산업에 이렇게 고강도의 규제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거 자세히 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옷도 시원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자, 중국.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른바 철퇴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런 이제 인터넷 기업, 네. 빅테크 기업들한테 네. 좀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사교육 관련 기업들의 돈 벌지 마라 이렇게 해버렸고 네. 지금은 또 온라인 게임 기업들 네. 여기에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게임 산업에는 네. 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려는 거예요? 아직은 규제라는 건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그냥 징지 참가보 중국의 신화사에 있는 그것도 국가기관지죠. 경제창보보라고 예. 거기에서 경제창보보. 네, 거기에 예. 정면에 예. 여기 게임 산업이 예. 정신 아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전을 해친다. 예. 그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문장 중에 사례도 들고 또 특정 지어서 텐센트 예. 거기 특정 게임에 관해서 예. 딱 짚어서 왕자 영여라는 이 게임을 짚어가면서 제일 사실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예, 회원수가 한 2억 명이 되고요. 예. 일 접속량이 1억 명이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의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걸만 예. 놀기 때문에 건전한 애들이 발전을 맞는 정신화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 내보냈는데요. 예. 그게 전체 주가의 대폭락이 일어나니까 예. 중간에 삭제했다가 기사를 삭제했다가 다시 또 올렸어요. 예. 다시 올렸는데 수정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정신 아편이라는 표현은 뺐습니다. 뺐는데 어쨌든 게임 산업이 중국에서 수천억 산업, 한 예. 2,700억 위안 넘는 산업이고 그중에 1,500억 넘는 거는 텐센트가 하고 있다.
텐센트가 거의 뭐 40몇 % 하고 있고 왕이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게임. 예. 걔네들이 예. 한 16%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 청소년들의 어떤 뭐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글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제는 또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 해서 전체 주가가 대폭락을 했죠. 텐센트는 거의 10% 넘게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의 초점이 마화腾그 텐센트의 창업자 마화腾이 예. 마윈을 이은 아. 또 두 번째 또 타겟이 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텐센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답니까? 좀 따르겠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네. 일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접속 불가. 예. 그리고 그 이상 어린이들도 하루에 여기 지금 나온 정책을 보면 평일에는 1시간, 예. 휴일에는 2시간까지 이용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이제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이용에 금지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겠다. 예. 지금 이렇게 일단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도 그 셧다운제라고 해서 뭐 그 네. 자정 이후에는 뭐 그 접속 금지하고 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그 네. 비슷한 거군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중국에서도 게임 산업이라는 게 그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그렇죠.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게임 산업도 그렇고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교육 그렇죠. 그 기관들 네, 여기는 네. 아예 비영리로 다 돌려라. 맞습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교육 맞아요. 받고. 네. 그런데 그 취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저는 정말 납득이 가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애들을 안 나니 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네. 한국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네. 또 부동산까지 예. 한국하고 똑같아요. 중국의 그北大 북경대학, 예. 칭화다学, 칭화대학 그 옆에 아파트들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 이유는 가장들이 자기 자녀를 북경대하고 청와대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아파트는 완전 강남 저 아파트 저리 가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까지 결국 같이 연계된 예. 결국 중국 사람 돈이 부동산과 이 사교육에 예. 거의 전체 소득의 70% 80%가 거기 들어가니까 예. 사실 빈부격차도 커지고 이게 교육이 대물림이 되잖아요. 예. 못 사는 애들을 계속 점점 떨어지고. 한국이 좀 그렇죠. 그렇죠. 잘 사는 집안은 예. 점점 좋은 교육 받으니까 점점 잘 살게 되고 예. 대대로 가게 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예. 이게 사회 불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 드디어 당핑이라고 하는 그게 한국 말하면 5포족, 3포족 모든 걸 포기한.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예. 우리 때는 제 나이 때는 아무리 집이 별로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나도 나만 노력하면 그렇죠. 무조건 성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였고. 네, 근데 지금 부동산과 이런 교육 이런 흐름 하에서는 당핑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 건전한 발전을 막는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가 좀 있었죠. 예. 제가 좀 물어볼게요. 네. 제가 아는 중국에서 오래 계신 분 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이런 사회 문제를 네.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한국의 케이스를 많이 중요하게 그러니까 참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 누가 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을 때 예. 그 국채 연구 하거든요. 주로 예. 자본시장 쪽 국채 연구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국제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한중 간의 금융 정책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하고 영국은 가장 선진국이지만 예. 참고하기가 할 것이 많지 않다. 이유는 예. 그들 국가들은 몇백 년씩 발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건데 예. 한국은 짧은 기간에 예. 한강 기적을 만들어낸 예. 이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빠른 40년 사이에 지금 G2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성장 고통을 겪는 게 한국이 먼저 갔던 고통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자본시장 쪽. 어. 뭐 중국의 증권금융, 예. 한국 증권금융처럼 그리고 거래소 예. 많은 그 제도들이나 그것들이 다 한국 걸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비슷해요. 예. 네.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실패를 이번에 사교육
기관 그 규제한 것도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세계 최저 수준이 된 게 그건 제가 그 의사결정자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고요. 실제 여기 반면 교사로 살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전에 제가 그 국책 연구할 때인데 여기 기재부에 그 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먼저 다른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리서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각 국가별로 가서 다 출장 가서 조사를 해요. 예. 경험을 듣고.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그런 나라들 갈 필요 없대요. 중국 가면 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중국에서 이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리서치를 다 해놔서 예. 중국 관료사하고 만나면 전 세계 흐름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 당국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세계적으로 선진 경험 실패한 경험 그걸 다 리서치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 그중에서도 한국 경험을 굉장히 가중치를 높게 놓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좀 네. 돌아가서 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네. 처음에 이제 알리바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윈.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 이른바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규제를 이제 그 반독점법 규제를 됐죠. 하기 시작해서 네. 지금 네. 뭐 사교육 관련, 부동산 네. 관련, 지금 네. 이제 게임 산업까지. 네. 왜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자국 기업들을? 그래서 그 제가 그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와서 어떤 우리 듣는 분들한테 예. 인사이트를 좀 줄지.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예. 그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 정책 당국자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늘 정책 문건을 통해서 회의를 예. 통해서 전달합니다 시장에. 그래서 예. 그걸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열린 게 정치국 회의예요. 7월 정치국 30일. 회의. 예. 그래서 거기서 몇 개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와서 이게 처음 나온 말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로 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간 자본이 예. 재벌화 방식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접자 끝내고 두 번째 말 중요해요. 예. 앞으로는 작고 강한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자. 작고 강한 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재벌 한국 같은 재벌 기업으로 이런 그런 형태로 가지 문어발식 말고 확장 이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 기술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게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쫀 전문적이고 예. 찡 아주 정확하게 예. 특수하게 새롭게 요 네 가지를 겸비한 강하고 작고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회 했던 것처럼 네. 국가 주도로 네. 하나의 대기업이 네, 규모만 여러 가지의 키우고 규모로 다 하던 예, 이런 걸 이제는 이게 중국 발전이 안 많고 네. 중국은 어떤 기업이 필요하냐? 加快解决카버즈 난티. 중국은 어제는 웬만한 산업은 다 세계적으로 크다 이제는 예. 성공했다. 근데 목줄을 조이는 기술들에서 우리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런 규모의 경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적이고 정확하고 특별하고 새로운 강한 기업들이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 사화라고 표현하는데 专业化, 전문화, 精细化 아주 세밀하게 특서화, 특색화, 예. 신인화, 새로운 거. 예. 이 네 가지를 가진 세계적인 작고 강한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예. 특히 참고할 모델로 독일을 들었습니다. 독일을. 예. 아하. 독일은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가치 사실렌, 산업 사실렌에서 핵심 기술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히든 챔피언이라서 강소 중소기업들이 히든 많죠. 챔피언. 제가 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택시 타고 예. 어느 내내 그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히든 챔피언. 예. 그래서 여기다 쓴 게 독일은 왜 이렇게 히든 챔피언이 많냐. 예. 교육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독일 교육의 특징은 R&D 대학도 있지만 실용적인 기술을 육성하는 전문 학교가 많다. 예. 그리고 가르치는 거와 연구가 잘 돼 있다. 고등교육이.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일의 이런 교육 체제를 우리가 예.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국가와 민족한테 강대한 경쟁력을 만들게 하는 주요한 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국가
주도 독점 자본주의, 고자 壟断 资本主义 그걸 직역하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예. 국가와 민족이 강대한 경쟁력을 보장하는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다니까 예. 중국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처음 썼어. 고자 壟断 资本主义.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과 이 표현이 맞물리는 걸 볼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이젠 자본이 이런 무질서한 이런 성장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플랫폼들의 이런 짧은 시간에 빠른 돈을 버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돈들을 작고 강한 기업을 키우는 시딘 챔피언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고 예. 100년 대계의 교육을 보고 교육 체제를 아예 싹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 미래의 100년을 위한 중국을 위한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 기초 그러면 연구를 강화하겠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아까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네. 건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네. 그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시장 중심의 그렇죠.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적혀져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78년에 계획 개방했잖아요. 네, 네. 그럼 과거 40년에는 등소평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을 92년에 헌법에 적습니다. 예. 그때 강태민, 짱로민 시대인데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시장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는 시장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앞에 사회주의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장에서 지금 사회주의로 갈까? 그러게 왜?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시대가 어떻게 변했지 그때와 예. 지금은 잘 샀는데 G2가 됐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네요. 불공평, 불공정이 너무 심하다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 주요 요인이 어디 있지? 부동산과 교육에 있다. 예. 그리고 애들이 제 나이 때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도 노력해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게임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마약처럼 예. 니상도 목표도 추구도 없게 된다. 결국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그 핵심이 누구죠? 어린이. 예, 예. 예, 교육받는 어린이들인 거죠. 그래서 그 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새로운 이 구조를 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야, 네.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네. 중국이 수정 자본주의를 이제 들어오면서 민간 중심의 네. 서구 중심의 그 자본주의를 민간 중심으로 다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커졌죠. 민간.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더라. 네. 그래서 이건 네. 시장에 맡겨두니까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 네. 국가가 들어가겠다. 그렇죠. 조정하겠다. 그렇죠. 라는 거거든요. 자원을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 예. 자본, 돈, 예. 토지, 예. 그다음에 지금은 데이터도 중국에서 3대 생산 요소에서 예, 지금 데이터 4대로 넣었어요. 늘어났다고 해요. 그다음에 노동력. 예. 노동력은 사람이 월급을 예. 이 5개를 과거에는 사회주의 시장주의에다 맡겼는데 예. 이제는 다시 사회주의로 갖고 온다는 건 이 5대 생산 요소를 예. 국가가 컨트롤하면서 가겠다. 그러면 자본 지금 컨트롤하고 있죠. 토지, 예. 부동산 컨트롤하고 있죠. 노동력, 교육이잖아요. 예. 데이터, 빅데이터, 예. 기술 답이 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정리되죠. 지금까지 하는 일이 이 5개에서 예. 정리하고 있는 거죠. 다시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중국 공산당 정부가 네. 지금 우리 그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자기네 기업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굴지 하는 이유가 큰 판을 짜고 있는 거죠. 큰 판을 짜서 미래 100년을 위한. 큰 판이라는 거는 네. 자기네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2050년에 중국 예.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세계 최강. 예. 중국 표현은 세계 최강이란 표현은 아니에요. 예. 가장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사회주의 현대화가 마음에 안 다가오잖아요. 예. 그게 쉽게 말하면 어쨌든 어디 내놔도 누구한테 지지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구조를 다 뒤집고 짜지 않으면 2050년에 그런 강한 중국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핵심이고. 왜냐면 빈부격차가 커지면 그렇지. 중국이 왜냐면 중국 공산당이 막스 자본론이 위에 기초해서 가는 나라잖아요. 예. 막스 자본론이 하는 게 뭐죠? 자본주의가 왜 멸망하냐? 1% 대 99% 예, 예. 있는 자가
모든 자원을 더 갖고 가니까 그게 계속 악성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1대 99로 되면서 99는 소비 능력이 없고 1%는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가다가 정지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기계는. 네. 이게 예전에 네. 그 다 같이 못 살 때는 네. 큰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 정말 맞아요. 1%가 너무나 잘 살게 맞아요. 되면 그때부터 상대적 불만이 박탈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게 체제에 대한 위협이 돼버리는 그게 거거든요. 문제죠 지금. 그럼 얼마 전에 그거하고도 네. 그 미중 이제 북미의 고위급 회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지난달 말에. 네. 그때 저는 거기서 뭐 물론 계속 거기서 무슨 막말 나오고 또 여전히 그랬어요. 네. 중국을 뭐 악마화시키지 마라. 네. 네. 전쟁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제가 네.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왕이 부장이 그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그 중국의 그 사회주의 체제 이걸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지금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네. 미국이 지금 중국의 사회 체제를 네.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지금 그 문제 어떤 정의를 그렇게 한 거죠. 지금 네. 이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네. 중국의 각종 그 미국 자본들이 들어가는 네. 이 기업들을 지금 네.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네. 체제 전복에 미국에 의한 미국이 뒤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그 타격받은 기업들이 뒤에 주주들이 예.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무슨 말이냐면 네.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지금 예. 타격받은 기업들이 뒤에 주주 구성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면 확실하게 알리시, 알리바바 계열, 예. 텐센트 계열, 예. 찡동 계열, 월가 계열이에요. 월가 자본.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월가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Party is over. 파티는 끝났다. 예. 그 무슨 파티였냐? 과거 40년은 예. 중국의 이런 성공한 기업가들과 예.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는 뭘로 돈 벌죠? 중국의 머릿수로 돈 벌었잖아요. 예, 예. 10억, 14억. 그래서 거기서 빨리 성장해가지고 월가의 자본하고 손을 잡아서 예. 손 잡았다니까 얘네들 투자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해서 액세스를 했죠. 예. 너도 돈 벌고 나도 그렇죠. 돈 벌고. 예, 예. 그래서 다 해피한 이런 성장이 과거 20년에 일어났어요. 예. 2000년 이후 2001년 WTO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돈을 많 그래서 중국식 자본가가 마윈 같은 사람 나온 거죠. 예, 예. 근데 마윈이 만약에 월가의 자본하고 손을 안 잡았으면 잡았다는 거는 뭐 야 우리들이 이런 게 아니고 미국에 상장 안 했으면 예. 오늘의 마윈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적 우세를 이용해서 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이런 파티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뒤에 있는 자본들은 이제 끊이는 거죠. 근데 끊이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VI 구조라고 있어요. 예. VI 구조라는 게 가변 이익 경제체라고 하는데 예. 무슨 말이냐면 실제 돈 버는 기업은 실제 이익 내는 기업은 중국에 중국에 있습니다. 있지. 예, 예. 근데 그 상장한 기업은 조세 회피 지역에 만들었어요. 예, 버지니 예. 아일랜드 뭐 이런데.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주 관계가 없어요. 예, 예. 근데 계약 통제 방식이라고 해서 실제는 여기서 번 돈이 그 버지니 아일랜드 이런 조세 회피 지역에는 돈이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을 상장했는데 타격 주면 얘네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어떤 경우 90% 떨어져 나갔어요. 신동방, 호웰 이런 애들이. 예. 자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중국 이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주주 다 상장된, 월가 예. 주주들이잖아요. 예, 예. 걔네들이 다 타격 받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 걔네는 파산해도 상관없어. 돈 버는 애는 중국 본토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런 구조를 짰을까 보면 중국에서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 외국인이 못 투자해요. 외국인 투자 금지돼 있죠. 네, 투자 금지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다 보니까 해외에다 새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주주를 받아들이고 예. 근데 돈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해서 계약 관계를 만들어요. 뭐 예, 주주 예. 통제 계약, 예. 위탁 계약, 그리고 뭐 대출 계약 뭐 이런 걸 해서 돈이 여기로 빠져나가게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90% 주가가 떨어져도 중국 현지에 있는 기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I don't 손해볼 게 없다 care. 이거죠. 손해볼 게 없다라는 네. 거죠. 쟤네는 파산해도 상관없어. 네. 그래서 지금 막 걔네들이 상장 폐지 당하고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도 네. 이러면 정말 우리만 미국만 좀 손해를 보는 거, 미국 주주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요. 중국 기업 이제 상장할 때 네. 앞으로 이제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런 배경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죠. 따져 보니까 그렇죠. 중국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그렇죠. 우리 미국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 자본가들이 막 블룸버그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실제 이거는 미국을 때리는 행위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하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특징이 뭐냐면 예. 원래는 미국 법상 증권법 미국에 상장하는 모든 기업들이 PCAOB 회계 감독 관리를 받아야 돼요. 예.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의 또 법률에 의하면 중국 기업들의 이런 회계 데이터가 해외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 회사가 버지니아 아일랜드인데 미국에 상장하려면 여기 회사의 예. 데이터를 줘야 돼요. 예. 근데 중국 증권법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상장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한쪽 눈 감아서 상장시킨 거예요. 미국에서. 그건 미국에서 그렇게 한 원래는 거예요. 상장할 때는 해야 되는데. 회계 공시나 이런 걸 다 회계 자료를 회계 감사를 공개를 해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되는데, 예,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에 한해서 지금까지 많이 오게 하려고 좋은 기업들 오게 하려고 눈을 감아준 게 지금까지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올라와서 예.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다 받아야 돼. 예. 그다음에 플러스 너네 기업이 공산당하고 무슨 연계 있니? 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 이번에 바이든은 또 플러스 이런 상장 기업들이 중국 정책 위험이 어느 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다 제시를 해야 상장 가능하다. 예. 지금 이런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이 봐줬던 거군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런 그렇죠. 말이 뭐 대충 상장하는 것도 그냥 그래 그냥 받아줄게 한 것도 그렇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많은 중국 미국에 간 기업들을 겁니다. 갖다 네, 네. 그 미국 시장에 네.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네, 그게 왜 그랬겠어요? 중국의 고위층 자녀들이 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갔어요. 예. 근데 예. 거기 졸업하고 다 월가에 나와 금융을 합니다. 예. 그러면 월가 자본에 이러면 골드만 JP모건이 고위 임원들이 중국 고위층 가문들이 자녀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 중국 이 고위층 자녀들은 중국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형 딜은 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월가 자본은 걔네들이 미국에 상장시키면 또 IPO 시키잖아요. 예. 중개 수수료가 미국은 7%예요. 그러면 월가 자본이 그러네. IB들이 엄청 돈 번 거죠. 왜냐하면 예. 딜이 한국처럼 뭐 상장해서 뭐 원화로 뭐 지금 뭐 몇 조 정도가 아니고. 어디 원화처럼 지금 한국은 1,000억이면 엄청 큰 거예요. 예. 이런 딜이 아니에요. 몇 조 이런 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7% 계산해 보세요. 몇 천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국 투자은행들이 다 그런 걸 먹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증권법에 그런 거 중국 기업들 좀 봐줘라 뭐 이렇게 됐겠죠.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그러는 게 네. 중국 정부가 다 알지만은 그냥 자꾸 몸집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중국 정부가 그걸 갖다 용인해 준 거로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더 대충 그 공시 좀 이 회계 공개 안 하고 그래도 그냥 상장시켜 줄게 와. 덩치가 크니까 이런 거였군요. 그러면. 손뼉을 치려면 한 손이 못 치잖아요. 네. 이제 두 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포문을 연 거는 그러면 네. 중국이 먼저 열었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돼. 지금 월가에서 놀란 거죠. 아. 우리가 손대기 전에 왜 내내 먼저 했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네 지금 PCOB 이런 감사도 이제는 꼭 받아야 된다. 뭐 막 엄청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네 들어간 애들을 뭐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때려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자기네 쪽 사람 다 나간 다음에 때려야 되는데 예. 중국이 똑똑한 거죠. 예. 먼저 손을 댄 거죠. 먼저 손을 댔다. 나올 시간도 없었죠. 먼저 손을 댄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그래봤자 중국은 손해가 없으니까요. 손해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중국 주주들이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왜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그런데 네.
그쪽 그 직접적인 손해는 거기서는 안 봤을지 몰라도 네. 그 중국 정부의 그런 그 규제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외국 자본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들 네. 이게 이탈하는 그야말로 그 더 큰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야 역시 중국 기업은 투자 못하겠다. 예. 이렇게 불확실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냐. 예. 이런 데미지는 엄청 큽니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떤 시국이죠? 다 정신이 없잖아요. 예. 솔직으로 다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타격이 왔잖아요. 샥이. 또 예. 오고 또 오고 또 하면 사람이 마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사람이란 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예. 또 몇 년 지나면 또 까먹어요. 어. 자본이란 거는 항상 돈인데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겠죠. 만약에 다시 근데 타격은 있는데 내 예. 보기에는 자본이란 거는 돈이 어디 있으면 전쟁도 불사르고 가기 때문에 예. 길게 보는 거죠. 네. 길게 본다. 네. 그 중국 정부가 또 그런데 그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해외에 상장할 때는 이런 규정도 또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버 안보 심사? 네. 회원수가 100만 명 이상 될 때는 자파라는 게 있어요. 예. 회원수 100만 명 이상 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네. 해외 상장 시에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아라. 네. 해외 사이버 상장할 때. 사이버 안보 심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말한 그런 빅테크 해외 상장할 때 예. 왜냐면 해외 상장한 주체가 해외에 있는 중국 계열 기업이잖아요. 예, 예. 아까 예, 주주는 중국 사람인데 해외에 법이 만들었잖아요. 예, 예. 중국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감독 당국이 해외에 법이 만든 거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예. 할 수가 없죠. 남의 나라에 만들었는데. 예, 예.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법인이 해외에 있어도 예. 네가 어쨌든 중국에서 이거 아까 VI 구조로 계약 통제 방식으로 예. 중국 국내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예. 회원수가 100만 명 넘어가면 해외에서 법인이 해외에 상장할 때도 우리 동의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원수 100만 명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중국은 웬만한 기본 건 다 1억이고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 다 받아라는 거죠. 받으라는 얘기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상장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규제가 없었어요. 예. 별로. 예. 근데 지금 이제는 만들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해외 상장을 하지 말라 이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게 왜 요즘 보면은 제가 그 기사들은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사회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뭐 몇십억 달러씩 무슨 사회 기부금을 내놓고 네. 그렇다는데 네. 그게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재벌 기업들이 실형 재벌 네. 기업들이 돈 많은 네. 기업들이 네. 사회를 위해서 니들이 좀 뭔가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과징금으로 낼래 기부금으로 낼래 네. 이걸 좀 강요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는 건가?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해서 벌금도 지금 많이 때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징금도 많이 때리고 있고 또 실제는 기부도 걔네들이 알아서 눈치껏 하는 거고요. 예. 근데 또 다 그렇게 문제 보기에는 아닌 게 중국 사람들이 기부 정신이 정말 강해요. 예. 그거는 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복단대학, 왜냐 성대가 복단대학 거기에 관계가 있어서 그때 복단대학 출장 갔을 때인데 거기 졸업하는 그냥 민영기업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이 이름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 그 모교에다가 돈을 몇천억을 기부해서 예. 기부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금융 쪽이다가 거기 대학이 있어요. 금융학원이라고 해다 되면서 중국 금융을 세계 금융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이름난 민영기업가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은 민간인이에요. 민영기업가. 근데 그렇게 몇천억을 기부하면서 금융학원에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금융 강국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예. 부탁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기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보편화된 문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국 증권감독관리당국에서 예. CSRC에서 뭐 하냐면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개념이 ESG예요. 그렇죠. ESG. 예. 그래서 ESG표를 만듭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 ESG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한 큰 카테고리가 사회
이 사회적인 공평, 공헌, 공정, 빈부격차 예. 축소, 발전, 예. 장기 발전, 직원 이런 걸 위해서 뭘 했냐 이런 평가 점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맞춰야 돼 이제는. 그런 면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ESG 차원에서. 예. 네, 네. 그럼 어쨌든 지금 오늘 안 교수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중국 정부가 네. 참 무서운 정부고 네. 그리고 뭐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까지 그 민간 급하게 좀 따라가기 위해서 잘 살기 하기 위해서 민간들이 무슨 짓을 해서든 몸집을 키우고 재벌 중심 체제로 가자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재벌로 가면은 네. 부작용이 너무 많다. 네. 빈부격차가 1대 99가 이게 네. 언제까지 이게 버티겠느냐. 네. 그러니 네. 독일처럼 네. 히든 챔피언, 강손, 그렇죠. 조그맣지만은 강한 그렇죠. 기업들을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서 네. 쪼개는 게 네. 훨씬 더 그렇죠. 중국 국가 앞으로 그 그렇죠. 100년 대계를 봤을 때 맞구나. 그렇습니다. 독일 참- 모델을 참고한다고 네. 보시면 돼요. 어. 그다음 체제 면에서는 싱가포르 체제. 싱가포르 예. 정치 체제는 싱가포르 체제고요. 예. 경제 발전 모델은 독일 모델을 지금 참고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정책의 방향은 네. 뭐 제가 봤을 때 참 맞는 것도 같고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그 개별 기업들 다만한 중국의 지금 신흥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이 사업할 만 안 난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중국 산업이 어쨌든 지금까지 중국을 빠르게 지금 성장시킨 그 주체들이 그 사람들인데 네. 이 펀더멘털 기초 네.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렇게 두드려 잡으면은 그래서 그 정치국 회의에서 예. 그 또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해석해 드리면 예. 얘네들이 이제 아무리 커봤자 중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빠르고 짧은 돈을 버는 거예요. 빠르고 짧은 돈? 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진짜 경쟁력이 있으려면 예. 기술이 아까 히든 챔피언이 많아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히든 챔피언이 되려면 내가 오랜 세월 R&D를 해야 돼요. 예. 기술 특허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는 과학기술자들한테 돈을 투자하려면 인내심이 있는 자본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하. 인내심 있는 자본. 예. 근데 자본이라는 거는 누구도 인내심이 없으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짧은 기간에 수익률이 얼마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들어가서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자기 발전 이런 자본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얘네들을 봤더니 얘네 텐센트 계열, 알리 계열, 예. 징동 계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다 자기 투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중국의 곳곳에 있는 요소를 다 재벌식으로 확장하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확 상장시켜 돈을 쫙 빼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돈을 필요로 투자해야 되는 반도체라든가 예. 과학기술 이런 목을 조이는 목 조이는 기술에 예.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돈들은 짧은 돈만 벌다 부동산에 짧은 돈만 벌다가 거기 안 간다라는 안 하더라 거예요. 이거지. 예, 그러니까 네. 거기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얘네들이 크는 걸 이제는 네. 스톱을 시켜야 돼. 근데 얘네들 민간인들은 아무리 그거 하지 말라도 한다는 게 민간 자본의 특징이니까 예. 그래 그럼 얘네 이제 시장에서 됐어. 예. 내가 할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히든 챔피언을 키우는데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자본의 자원을 국가가 이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아까 시장에서 했는데 시장은 자꾸 짧은 돈만 보니까 예. 이제는 국가가 하겠다 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고지할 롱도한资本주의로 가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자원, 노동력 자원, 기술 자원, 데이터 자원 예. 내가 분배하겠다. 예. 이제 내가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 독점 자본주의 하니까 그 말 롱도한. 워딩이 예. 약간 좀 이상해요. 그 부정적인 그 나쁜 의미로다가 좀 들리는데 사실은 시장은 그런 그냥 뜻이죠. 예. 놔두면은 네. 이게 그야말로 자본의 DNA 무질서한 특성상 확장. 예. 격차가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 부작용. 국가가 들어가서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없더라. 네. 국가가 바로 그 손이 돼야 된다라는 걸 중국 정부는 지금 실현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원 분배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 알리바바 막 이렇게 그 규제 네. 막 그 마윈 불러서 네. 하고 그럴 때 네. 그런 얘기 좀 있었거든요. 중국 네. 저희가 중국이 경제쇼에서도 중국 그 분석하고 그럴 때
이게 어떻든 전체 그 시장의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서 너무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도 갖고 또 뒤에 미국 자본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이게 커지면은 네. 중국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다. 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의 안위가 먼저니 쟤네들을 때려잡아야만이 공산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 규제를 한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안 교수님 말은 그거보다 더 큰 네. 원대한 국가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쟤네들 때려잡아야 돼. 뒤에 그렇죠. 미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그게 음모론이잖아요. 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설령 시진핑이 그렇게 생각했다 쳐도 예. 뭐 옆에 사람 그 말 하겠어요? 나는 사실 네. 내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예. 해야 돼. 이런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머릿속에 있는 건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는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볼 때 좀 더 어떻게 보죠? 나온 문건 가지고 보자 이거죠. 예. 나오는 문건에는 워딩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리해보자. 예. 예, 틀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그 maybe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 중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문건에는 네. 국가 독점 지금 말씀드린 자본주의라는 네.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겠다. 네, 네. 이게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네. 그야말로 개판이 돼버리니까. 네. 아. 하반기에 그럼 부동산 중국 지금 부동산 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 부동산 규제도 지금 정부가 더 강력하게 그렇죠.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전망은? 부동산은 이래요. 부동산의 핵심은 금융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카데미 대학에서 학과를 나눌 때 부동산은 금융학과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거는 부동산은 금융이 없으면 죽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금융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게 대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못 하게 해요. 예. 아예. 예. 그리고 개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고요. 여기 말하면 부동산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중국 발전에 아무 상관이 없대서 아예 대출을 못 하게 해요. 예. 이미 진집들의 매매 양도에 대해서는. 예. 근데 분양하는 거는 근데 분양에 대해서도 분양 시장도 지금 정부의 방향은 뭐냐면 예.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는 이렇게 같지? 너무 같지? 네. 아니, 거의 같아요. 그러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네. 예. 생각하는, 말하는 방향 다 똑같네. 지금 그럼 중국도 그럼 공공 임대주택을 네. 여태까지는 그 별로 없었나?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였죠, 부동산이. 아. 부동산이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죠. PR로 보는데 서울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예. 서울이 집값이 17배, 18배 PR이. 예. 근데 중국은 다 25배 이상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심천, 션전이 예. 제일 비싸요. 네. 지금 그 유튜브 댓글들 보니까 네. 사실 그 중국 정부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행위들이 나중에 저는 리스크대 문건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건에 그렇게 나온 걸 지금 보신 거고 헤이드님이 그런 좀 의견 주셨고 또 세상만지고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키워줄 때는 언제고 단물 다 빼먹고서는 바로 돌아서는 그 실행력이 좋긴 한데 실행력은 좋은데 그게 정당한 거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중국이 하는 또 이러면 막 공산당 간첩이라고 댓글이 엄청 올라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좀 더 넓게 바란 뜻인데요. 예.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이런 정책 수가 되게 루드해요. 그러니까 조잡하고 막 반감을 일으킬 정도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 맞고요. 근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책을 해석해 드린 거고요. 예. 지금 제 오피니언을 말씀드리면 제 예. 개인적 생각을 드리면 교육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교육 관련 기업들 규제한 거는 예. 저도 그건 100% 동의합니다. 한국이 중국 저 정도로 가려면 앞으로 몇십 년 해도 야당 여당 이렇게 못할 거예요. 한국이 몇십 년간도 못하는 걸 예. 중국은 한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등산할 때 산꼭대기에 가는 게 목표잖아요. 예. 어떻게 가든 산꼭대기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 등산해서 올라가든 잠수운전 올라가든 목표는 거기 가면 돼요. 근데 예. 굉장히 루드하고 굉장히 이렇게 격하고 예. 이렇지만 미래 중국의 발전을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이 강한 국가가 되려면 그렇죠. 남을 비판할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리 중국을 비판해서 한국이 남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잘하는 것만 참고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쟤네 왜 저럴까? 쟤네는 왜 저럴까? 그래서 우리는 걔네를 비판해서 뭐 거기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고요. 아 이런 거는 이게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 너무 중요한데 그럼 우리도 빨리 시급하게 어떤 좋은 구조를 예. 갖고 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중국을 욕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 의미 바보예요 그러면. 네. 그 안 교수님이 뭐 중국의 지금 사교육 관련 기업들 이제 철퇴를 내린 거에 대해서 한국은 몇십 년이 걸려도 네. 힘들 거다 말씀하셨지만은 네. 뭐 이것도 제 개인 사견입니다. 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리더의 용기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완전 동의, 완전 동의. 우리 헌법의 네. 근본 이념이 홍익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맞습니다. 한다는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네, 있는데 핵심이잖아요. 이 0.1%의 그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네. 그 집단 때문에 네, 그걸 못한다는 거는 네, 그건 리더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리더의 용기가 영목대라도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사교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정말로. 와, 중국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사교육 제재를 줘서 한 1,000만 명이 한 28만 개 상업 기구들이 이렇게 타격받잖아요. 예, 예. 거기에 제 대학교 동창도 있어요. 전문 영어 학원을 예.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고통을 생각하면 예. 굉장히 가슴 아프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 없는 개혁은 없는데 미래 50년, 100년을 생각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놔둬서는 안 네, 되죠. 그렇죠. 악화에 네. 종사하는 일자리가 네.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양화를 갖다가 무너뜨리면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중국 어쨌든 이런 그 자국 산업들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네. 이게 앞으로도 그럼 또 이번에 게임 산업이고 네. 다음에 또 뭐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까? 네, 이거? 네, 네. 왜냐면 이제 중국 정부가 큰 그림이 있는 건가? 그렇죠.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또 재밌는 걸 무슨 말을 했냐면 예. 신에너지 자동차를 콕 집어서 말했어요.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자동차? 네. 전기 자동차? 네. 예. 그래서 전기 자동차 이제 중국이 탄 제로 예. 2060년에 탄 중기부로 가겠다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2030년에 탄 최고점하고 예. 다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시급하다. 예. 그래서 신에너지 환경 문제 시급하다.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걸 이번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 조르는 기술, 배터리 기술, 예.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 그리고 그 몇 개 산업이 있어요. 핵산업들에 빨리 이제 돈이 여기로 가라. 예.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탁 집어서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확실히 결심을 내렸구나. 예. 판을 새로 짜는구나.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판은 그럼 그러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선상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타격받은 기업을 보세요. 예. 플랫폼 기업, 예. 자본이 무질서하게 확장될 기업, 예. 짧은 돈을 기업, 예. 중국이 미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정신 건강. 예. 그다음 이번에 건강 보건 산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건강, 전민 건강. 예. 네, 건강. 그래서 지금 이런 쪽 어린이들이 건강 이런 쪽에 관련되는 산업들. 그게 예. 정신 건강이든 우리 이런 건강이든. 예,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술도 사실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술 주식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술? 예. 중국 술 백주, 예. 빼갈. 예, 그리고 예. 애들이 키 작으면 그거 빨리 키 크게 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런 성장 주사 뭐 이런 거. 예. 키 작으면 예. 그것도 지금 실제는 예.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건강에 나쁘거나 그런 산업들.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발전을 위한 산업에 지금 예. 다 지금 하나하나 손대고 영향 주는 그런 다음에는 그럼 그런 건강 쪽 산업이 규제로 건강 들어갈 의료 가능성이 쪽, 크겠구나. 건강 예. 의료 쪽, 그리고 건강 의료 술, 뭐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중국 정부는 그럼 술도 모태주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초과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귀주 그 말이 되냐고 뭐, 말이 예.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돈도 빨리 나와서 예. 미래 산업에 가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네. 그럼 그 한국 지금 사람 중에서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네.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좀 해야 돼? 지금 이 그래서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전자담배라든지 예. 이제 그 성장 호르몬 뭐 예. 어린이들을 해치는 이런 예. 의학 예. 이런 쪽 그리고 술 이런 산업들은 당분간 규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까 게임도 그렇고 예. 문화 쪽도 그렇고 스포츠 예. 이런 쪽 도박 이런 쪽 예. 이런 거 다 봐야죠. 그럼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는 건 미래 산업. 미래 산업. 네, 이제 확실하게 말하면 미래 산업. 아. 그거 톡콕 집었다니까요. 예. 네. 그런 거 외에는 그러면 일종의 뭐 아편이란 말은 잠깐 그 언론에서 좀 말한 거고 네. 반사회적인 업종은 네. 퇴출시킨다라는 게 예, 중국 정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